취업의 판도가 바뀌다. 네,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대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합격을 위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면접 형태의 변화 플러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AI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취준생으로서 가장 면접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면접관이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접에서 실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나아지기보다는 커녕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니까 면접을 갈 때 어쩔 때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면접 앞에 서 있을 때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또는 내가 면접을 보고 난 후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뭔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취준생으로서 면접을 100번 이상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면접을 보면 좋은지에 대한 저만의 어떤 취업에 대한 전략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안성맞춤인 취업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대웅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경쟁이 있는 지원자로 보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면접에 대한 형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과거 또는 현재 많은 매체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 한 가지, 바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했을 때 좀 더 지원자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요. 면접관이 잘 알아듣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전 시간의 내용을 보거나 다른 이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대웅의 영상을 보신 부분이라면 채용의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공채 축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 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알고 이야기의 질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면접에 대한 형태의 변화를 표면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표면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저도 면접장에 가서 이런 말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정대웅 씨, 면접에 참여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정대웅 씨를 보면서 느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고 왜 정대웅 씨를 뽑아야 되는지 본인의 업무적 강점 한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면접관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뭔가 이런 관심 있는 듯한 질문을 했을 때 저것만큼은 정말 잘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직무는 환경안전, 안전을 하는 직무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3가지의 안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해지면서, 아, 그래요? 그럼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게 맞네요. 네, 라고 그렇게 면접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뭔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면접관이 확인까지 해줬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나 이번에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예, 좋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메일을 받게 됐고, 실제 이 메일을 받고 답장까지 할 정도로 저는 채용이 굉장히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비법 한 가지를 발견한 게 바로 인지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면접관의 사로잡는 원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면접관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취업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우리 3대의 질문이 있죠. 첫 번째가 자기소개, 두 번째가 지원 동기, 세 번째가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김초수 씨, 장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과연 면접관은 어떻게 느낄까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면접관은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꼼꼼한 사례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와 흡사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자격증을 얘기했을 때 면접관이 한 번을 확인을 더 해줬을 때 그때의 그 환희, 기쁨, 뭔가 잘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 저는 실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꼼꼼함을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실제 이 채용에 대한 트렌드에 벗어난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 더 깊이는 갈등 관리를 하는 부분이 표면적, 일시적으로 한다는 사람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많은 어떤 이 커리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거나 내가 명확하게 키워드로 또는 명확하게 전달했을 때 더 좋은 면접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한테 우리가 꼼꼼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면접관이 꼼꼼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처럼 뭔가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고는 선택적 선별을 하는 수렴적 사고와 그리고 이 꼼꼼함이 이 직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산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접관이 실제로 경험한 그 꼼꼼함을 찾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꼼꼼함의 사례는 세상에 몇 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십만 개 내지 수백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말은 멋있게 전달하지만 결국에는 면접관이 이 수백만 개 중에서 여러분들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러한 순간에 놓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꼼꼼함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시해 보는 것처럼 우리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뭐 빠른 친구들은 4세 이상부터 하는 축구라는 매개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생각의 확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로지 면접관 입장을 봤을 때 어때요? 꼼꼼함이라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축구라는 어떤 쉬운 매개나 진짜 실제의 내 경험,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전달했을 때는 축구 안에서 꼼꼼하게 했던 행동들이 아, 이런 게 있지. 직간접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철수 씨 장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축구라는 운동을 할 때도 꼼꼼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이 손쉽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면접도 러닝타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 러닝타임이라는 거는 면접은 시간이 정해진 사이에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면접관의 과업과 같습니다. 그런데 꼼꼼하다고 했을 때는 면접관이 그러한 정보를 잘 얻었다 생각하기보다는 잘 못 얻었다는 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점수를 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초 전략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채용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뽑고 싶은 지원자 1위로 등극하거나 뽑고 싶은 지원자를 생각을 했을 때 기업에 대한 정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하는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멋있게 뭔가 전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배우고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을 때는 비전공자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저 친구 얘기는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설마 그렇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알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아는 지원자가 실제로 업무를 했을 때 야근을 하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뭔가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의견을 더 잘 제출하기 때문에 실무 면접이라는 걸 보고 전공 면접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한 이런 부분들 역량보다는 그 지식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 경험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더 들여다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어떤 직무적인 어떤 정보를 많이 습득한 사람이 뽑히고 싶은 건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이 머리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합하는 사고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크롬강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자동차 내연기관에 쓰는 재료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로 접근성을 좀 더 가진 후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은 여러분 얘기에 좀 더 귀담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점점 빠져들고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저 친구가 또는 저 강사가 저 대표 강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뭔가 다를 것이다,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수렴적 사고를 생각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내 중심이 아닌 어때요? 환경이나 타인의 중심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업의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나 또는 내 경험을 얘기할 때도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강조하거나 경험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 조별과제, 아르바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조원들의 참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자료도 더 많이 찾고 또 자료를 찾으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면서 전파를 하고 프로젝트를 잘 이끌었더니 성공적인 결과를 내서 몇 등을 했다. 뭔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역량에서는 내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가 하는 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이러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언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들을 명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언이 참석을 하지 않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나 실제로 내가 신경 쓰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을 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직관적으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나의 중심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얘기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면접관과 호흡을 할 때 실제 받는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때요?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나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는 것이 이 기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취업에서 뭔가 더 좋은 사람을 보이기 위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전략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직무를 선택할 때부터 보여야 된다는 거죠. 했던 얘기죠. 근데 면접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처음 답변할 때 굳이 100점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면접 시작하면 보통 여러분한테 붙는 질문들 3대 질문이죠. 자기소개,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23살이고요. 실제
인크루트 학과를 전공을 했고 여기서 저만의 전문성을 길러왔습니다. 예. 제가 지원한 생산관리 업무에 또는 땡땡 직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면접관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3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인데 과연 그럴 생각을 할까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못한 순간도 있고 못한 순간을 통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아적인 어떤 힘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과연 이 지원자가 이 질문에 성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업무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지원 동기가 뭡니까? 네,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면접관이 묻는다는 거죠. 뭐라고 물을까요?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관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그 어떻게를 말씀을 한다면 면접관은 자기 생각과 동조되는 생각 또는 동의하는 생각, 같은 생각을 말하는 지원자로 느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면접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여러분들은 면접 분위기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호감이 곧 공감이 된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굳이 내가 백정쌀의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kg짜리 박스를 100개를 여기서부터 저기 한 10m 떨어진 곳에 옮겨야 되는 일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옮길 수는 없으니까 지게차가 와야 되나? 또는 혼자 못 옮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지? 부터 생각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표현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100kg짜리인데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혼자 쏠 수 없으니까 일단 A 부서에 누구랑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실제 현장 자재팀에 연락을 해서 지게차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100kg짜리를 옮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내가 느낄 때 나의 중심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면접관에게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말을 하나요? 100kg짜리 물건을 옮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이 기초의 어떤 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내 중심에서 말하는 이 사고가 더 좋을수록 더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더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처럼 보이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비언어적인 어떤 무게를 더하고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더 많이 보여주고 내가 잘한 부분에서는 좀 자랑도 하신다면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 같이 일했을 때 정말 재밌게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동료들도 받기 때문에 어때요? 개인의 성공 요인이 팀의 성공 요인이 되고 팀의 성공 요인이 전체 회사의 성공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까지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역량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자, 역량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장기적인 관점, 통합적 사고인데요.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간은 더러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을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음식을 맨날 같은 곳에 먹기보다 여러 곳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끼니를 걸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아픈 경우가 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도 많고 실제 화장실에서 겪는 일들이 참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본다면 이 장기적인 관점, 통합적 사고가 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아파서 한 30초 안에 나을 것 같아요. 30초 안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주변 화장실을 검색하거나 알고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뛰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볼일을 보죠. 자, 상황이 발생했어요. 배가 아픈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뛰어가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직무를 뭔가 부여받았을 때 또는 직무에 대해서 일을 처리를 할 때도 상황이 주어지고 우린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머리를 쓰고 결과를 얻습니다. 다르지 않죠? 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결과를 얻은 제가 휴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의 상황을 해결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B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집단 상담을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깨끗한 걸 쓴다. 두 번째 양말을 사용한다. 세 번째는 아무도 없으면 역한에 가서 가져온다. 네 번째는 뭔가 문을 잠그고 씻는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친구에 연락을 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겠지만 다음에 또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겠죠. 화장실을 가서 해소를 했는데 결과를 얻었는데 또 휴지가 없다면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어때요? 즐길까요? 편해할까요? 또는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하기를 원할까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의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휴지를 들고 다니면 되지. 왜 저렇게 할까? 맞습니다. 휴지를 들고 다니면 됩니다. 휴지를 들고 가면 실제 친구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깨끗한 휴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밖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 양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휴지를 들고 다녔을 뿐인데 이러한 어떤 내 에너지, 내가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인적과 물적 자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더 손쉽게 일을 하게 되고 기업에 필요한 사람, 기업에서 뽑고 싶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면접뿐만 아니라 이 채용시장에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 일하는 동료라면, 내가 거기 일하는 과장이라면, 내가 거기 일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어떻게 일을 할지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얘기를 깊이 나눠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가 세 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채용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향, 두 번째가 전문성, 세 번째가 이러한 직업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원자의 입장에서 면접관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뽑고 싶은 지원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용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것은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대웅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 그리고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